마지막 등비수열 쪽만 문제 풀면 되는 것 같았는데 선생님 기억이 할게요. 1번 문제.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AM. 공차가 6이래. 세상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첫째 항, 둘째 항, K번째 항이 첫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K번째 항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자, 첫 번째 문제 가볼게. 첫째 항이 2일 때, 그럼 1번 문제 따로 끝나는 거 같아. 첫째 항을 2로 하면서 공차가 6이라는 이 얘기에 어울리는 등차 수열 A에는 6에 1 넣었을 때 2 넣어야 되는 거니까 6에 마이너스 4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 맞지? 그럼 그 내용으로 만들어진 첫째 항, 둘째 항, K번째 항을 찾을게. 첫째 항 2, 두 번째 항 공차가 6이었지? 8, K번째 항은 6K 마이너스 4. 지금 공차를 6으로 하는 어떤 등차 수열이 있고 첫째 항, 둘째 항, K번째 항이 등비 수열을 이뤄야 된다는 공통 설정이 있어. 그 설정에다가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항을 2로 한번 해버려.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등차 수열을 찾아냈고 그 등차 수열에 첫째 항, 둘째 항, K번째 항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원했던 건 아까 말했듯이 이거 등비 수열을 이뤄야 된다고요. 그럼 숫자 3개, 등차 수열에서 숫자 3개, 등비 수열에서 숫자 3개. 당연히 등차 중앙이랑 등비 중앙 이용하는 얘기겠지. 그래서 등비 중앙의 제곱이 양 옆에 붙어있는 항들의 곱, 그러니까 12K 마이너스 8과 같다는 내용으로 K값 찾아주면 되겠죠. 1번 문제는 어렵지 않네요.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두 번째 항. 첫째 항을 A라 할 때 K번째 항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번엔 첫째 항을 A로 하라는 거지. 그럼 뭐야? 공차만 알려준 거고. 어쨌든 갑시다. 첫째 항을 A로 하라네. 그럼 갈게. 첫째 항은 A로 하라니까 A. 둘째 항은 그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놨을 테니까 A 플러스 6. K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K번째 항은 공차 몇 번 돼야 되니? K-1번.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공차를 K-1번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1번에도 이 조건으로 이게 등비 수열 나오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또 등비 중앙 써야지. 간다. A 플러스 6을 등비 중앙을 제곱한 결과는 얘와 얘의 곱 가자. A 제곱 더하기 얘랑 얘 곱하면 일단 적기만 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뭘 찾는 거야? AK의 최대값, K번째 항의 최대값. 이게 K번째 항인데 이게 제일 커져야 된다는 거지. 문제 어떻게 풀라는 거냐? 뭔지 모르겠네. 전개해보자. 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이랑 A제곱 더하기 6AK 마이너스 6A랑 어여. 그럼 A제곱 날아가고
저쪽으로 좀 몰아볼게요. 선생님 시계 잘 안 보이네. 6AK 12 넘겨주면 마이너스 18A 36까지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건가? 최대값 찾는 건데? 최대값 찾는 건데? 뭐 다른 조건이 더 없잖아요. 뭐야? 이걸 어떻게 찾을까 찾아야 하나? 최대값 K가 제일 커야 되는 건가? 두번 순서가 많이 어렵네. 다시 보자 얘들아.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석을 해보고 이것도 해설 한번 봐봐야겠다. 선생님 풀이가 좋은 풀이가 맞는 거였는지 가볼게. 첫째 항을 A로 하고 있는 등차수열의 세 개의 항. 문제가 소개했던 이 세 개의 항은 얘와 얘인데 이게 등비수열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니까 등비중앙을 제곱한 게 양 옆에 제곱에 양 옆에 제곱이래. 양 옆에 있는 항들을 곱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전개에서 얻은 결과가 이거였고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 일단. 그리고 문제를 다시 봤습니다. K번장의 최대값 찾는 거거든. 다시 K번장의 최대값을 찾는 게 맞아. K번장이면 얘.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의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얘가 제일 커져야 돼. 맞아요?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첫째 항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첫째 항 A는 남겨두고 얘가 제일 커지기 위해서는 K가 커지면 되겠네. K가 커지면 되는 거죠. 그것도 좀 이상하네. 자, 어쨌든 등비수열이 되게 해주는 조건이 이거였고 이걸 K로 정리한 식이 K를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식이 얘가 되는 거라 이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고 가볼게. K번장이 누구냐? A 더하기 6에 K-1인데 K 대신 얘를 넣을 수 있는 거니까 3 플러스 A분의 6 마이너스 1로 그러면 A 더하기 잠깐만 요거 2 요거 다져 A분의 36 A분의 36에다가 12가 되는 거지. 아니 이거의 최대값을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선생님은 막혔네 완전히. 최대값
양수 조건이 아니니까 산술기에도 못 쓸 건데. 아, 이거 뭐야, 이거. 문제 왜. 첫째를 A가 있네. K가 최대값을 찾아라. 저거 내가 그대로 놓고 푸는 건가? 잠깐만 얘들아. AK 곱하기 첫째 라인이 A 플러스 2고 AK는 A 플러스 6이 뭐 지금 결과는 똑같이 되겠네. 근데 이거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이 나와야 되는데 산술기 하려면 미안해. 잠깐 생각 좀 잠깐 해볼게. 분차수열, 미수열, 쟁을 A를 쟁을 전체는 K번째. K번째의 최대값 찾는 거지. 아무리 봐도 이 시간 최소값이 나오는 나지 최대값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냐. 내가 바본가? 왜 난 이 문제 못 풀지? 혹시 의견 좀 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지금 K번장이거든 얘들아. 근데 이건 최대값이 없는 식이잖아. 최대값이 없어. 최소값은 있어도. 뭐 풀어준 다음에 답을 보려고 그랬더니 이거 답을 먼저 좀 봐야겠다. 이거 생각 못했구나. 얘들아 여기서 문제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찾을 수 있는 게 있었네. 선생님 그거 생각 못했지? 여기서 혹시 문제에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조건 하나 있는데 뭐지? K가 뭐야? K가 이 수열의 항 번호를 말하는 거지? 맞아? 항 번호니까 얘는 반드시 무슨 수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 그렇지. 선생님 바보네.
그래.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당연히 자연수인 걸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맞아요?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도 뭐가 돼야 돼? 아니? 정수가 돼도 되지. 얘가 정수가 돼도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도 되는 거야. 맞아? 그럼 할 수 있는 거 다 말해볼게. 얘가 자연수가 될 때,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고.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가능한 거 한번 다 말해볼래? 일단 양의 합수 뭐뭐 있어? 1, 2, 3, 6이 있을 거고, 음의 합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지. 그럼 대입해 본다. A가 1이면 K는 뭐가 되는 거야? K는 9가 되는 거죠. A가 2면 아니 A가 2면 K는 6. A가 3이면 K는 5 맞죠? A가 6이면 K는 4. A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럼 K 음수니까 안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2면 K가 0이니까 말이 안 되겠죠? A가 마이너스 3이면 K가 1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봐.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뭐 일단 계산해보자.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랑 K번장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다시 이 K번장이 첫 번장으로 돌아가면 뭔가 좀 모순이 생기겠죠? 일단 해보도록 해볼게. A가 마이너스 6이면 A가 마이너스 6이면 어떻게 돼? K는 이것도 일단 이미 나왔던 항이니까 솔직히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에 맞게 한번 해보자고. 먼저 첫 번째 경우 보면 A가 1, K가 9가 되는 경우는 숫자 3개 적는다. 뭐 K번장만 찾으면 되는 거지만 다 찾아볼게. A가 1.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조건대로 계산할 거야. 7. K가 9라는 건 이게 몇 번째라는 얘기야? 9번째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공차가 6인 등차수열에서 9번째를 구하려면 공차 몇 번 돼야 돼? 등차수열로 계산하자. 9번째. 공차가 6인 등차수열에 9번째는 공차 몇 번? 8번. 6, 8에 48에다가 첫째 항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49. 이렇게 등비수열을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야. 두 번째 경우 A가 2면 첫째 항 2. 두 번째 항은 8. 그 다음 몇 번째야? 얘들아 몇 번째야? 여섯 번째 항이면 공차 6을 5번 더할 거니까 30에다가 2를 더한 32. 그래서 공차가 4인 등비수열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 갈게. 첫 번째 항 3. 공차가 6이니까 두 번째 항은 9. 다섯 번째 항은 공차 6을 4번 더한 거 6, 4, 24에다가 3 더하면 되는 거 27.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등비수열. 그 다음 A가 6이면 첫째 항 6. 두 번째 항은 12. 네 번째 항은 6, 3, 18에다가 6 더할 거니까 18 더하기 6이니까 24.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였던 거고,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제 이거 갈게. A가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 그럼 두 번째 항은 얼마? 두 번째 항 6 더하면 되는 거야. 3. 다시 몇 번째 항으로 가라고? K가 1이면 첫 번째 항으로 가라는 얘기야. 근데 K가 1이면 첫 번째 항인데 첫 번째 항이 누구야? A잖아. 그럼 다시 마이너스 3으로 가라는 얘기야. 이렇게 모순이 생긴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한 번만 더. A가 마이너스 6이면 두 번째 항은 뭐가 되지? 0. 그러다 보니 다시 뭐? 두 번째 항 만들어달래. 이게 말이 되냐고. 등비수열 아니죠. 물론 등비수열에 우길 수도 있어. 선생님 계속 0씩 곱해나가는 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비를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등비수열에서는 절대 공비를 0으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모형은 등비수열이라고 우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수학에서는 이렇게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K번장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49가 정답이 되는 게 맞다는 얘기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게 놓쳤어. 이거 그냥 이 수만 보면은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수열 문제고 그 수열 중에 지금 K에 해당하는 이 문자는 항번호를 의미하는 문제였으니까 이 말 안에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말이 숨어 있었던 거지. 왜요? 이 문제 풀 때도 생각을 못했을까 선생님이? 선생님, A의 분수가 들어가면 K 값이 더 커지잖아요. 등비수열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A는 꼭 자연수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A는? A의 분수가 들어가면 더 커지잖아요, K 값이. 그런데 A의 분수가 들어가면 등비수열이 아니 K가 자연수가 안 돼. 그러니까 영훈아 이걸 자연수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앞에 3은 자연수가 상관없고 얘랑 계산될 이 숫자가 정수가 돼야 돼. 맞아? 이게 이 A분의 6이 정수가 돼야 3이랑 정수를 더해서 자연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영훈이 말처럼 얘를 더 크게 해주기 위해서 A의 분수를 넣게 되면 분수를 넣는 순간 얘는 정수가 안 돼. 아 잠깐만. 나 영훈이 말이 그 말이구나. 아 그러네. A에 유리수가 들어가도 범부수 형태로 자연수 만들 수 있겠구나. K 값을 더 키울 수가 있다. 그런데 진짜 K는 자연수가 더 많이 나오네. 뭐야 이거 왜 문제가 그러네. 영훈이 말처럼 이 문제가 오류네. 영훈이 말다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 확인을 한번 해보자. A가 2분의 1이면 12, K는 15. 그럼 첫째는 2분의 1. 두 번째는 6도 할 거니까 2분의 15는 2분의 14. 그럼 15번째는 공차 6, 14번. 14번. 84. 그럼 2분의 168에다가 첫째랑 더하면 2분의 169. 그럼 이것도 등비수열 4분의 164. 그러네, 맞네. 진짜네. 훨씬 더 K번장이 커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게 되는데. 맞지? 영훈이 말이 맞지? 지금 문제가 따로 걸어둔 조건이 없으니까. 자연수에 대한 얘기도 없고. 어떤 선생님 생각은 영훈이 말이 맞아. 이건 문제가 잘못 설정을 한 것 같아. A의 자연수나 정수를 넣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으면 이게 맞지만 얘만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자연수를 넣어서 또는
또는 정수를 넣어서 이걸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만 있는 게 맞지만 K를 자연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A가 자연수란 조건이 없으면 실제로는 A에 이걸 자연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유리수를 넣어도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항번호가 늘어날 거고 항번호가 늘어나는 만큼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은 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걸 테니까 더 커질 수 있는 게 맞겠죠. 맞네. 선생님 의견은 지금 이거 문제 막판에 오류가 났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 상황이고 거의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지? 오류난 문제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선생님이랑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 문제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낭비했네.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자. 같이.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20과 4 사이에 세 개의 숫자를 껴넣은 거지? 이게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먼저 이걸 해석하자고. 그럼 등비수열이면 실파가자. 집중해줘. 다시. 얘가 첫째야. 얘가 몇 번째야? 다섯 번째야. 그럼 첫째 항에다가 공비 4번만큼 더 곱하면 다섯 번째 항이 나온다는 얘기일 테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등비수열에 어울릴 공비의 4제곱은 20분의 4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나? 공비를 구하기는 쉽진 않네. 뭐 구할 수 있겠지. 공비를 굳이 구한다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아마 이 문제는 여기까지 원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여기까지 돼서 다시 이게 등비수열이래. 얘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얘가 등비수열의 다섯 번째 항이라면 이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이었던 20에다가 공비 4번 거듭제곱한 결과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공비 4제곱 결과가 5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이때 S라고 하는 식이 지정이 됐네. S는 누구냐면 이건 또 뭐지? 갑자기 A4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것도 왜 문제 왜 이러냐? 두 번째 문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에서 얘기한 A4라고 하는 녀석이 없네. 이거를 A4로 놓고 풀라는 얘기인가? 문제 느낌은 쟤를 A4로 놓고 풀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죠. 여기까지 A3를 잡았으면 이건 그냥 4야. 이걸 A4라 놓으면 안 돼. 그럼 이건 A0로 놓는다는 얘기인데 범위를 봐라.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AN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던가.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이 등비수열이 아니라 이것도 등비수열이고 AN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다면 그럼 얘가 4번째이 되는 게 맞겠지. 그런 얘기가 없어서 살짝 좀 아쉽긴 하네. 그래도 문제 의도는 알겠다. 어쨌든 요 20만 제외하고 나머지 A1, A2, A3 그 뒤에 나오는 얘를 A4라고 적기를 바랬던 것 같으니까 갑니다. 그렇게 가자. 2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렇게 생각하고 풀게 되면 결국에 이 문제는 뭐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수열이 합 구해야 되는 문제 맞나? 합 구해야 되는 문제 맞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잘 생각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의 4제곱이거든. 그런데 묻고 있는 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5개 항의 합이니까 만약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그 다음 공비의 5제곱 마이너스 1. 첫째 항은 20이니까 20 나누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R의 다수제곱을 구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야. 일단 여기까지 그냥 그대로 해볼게. 나중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고치면 되는 거니까 다시 갑니다. 이 등비수열은 공비-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5제곱 마이너스 1로 진행하면 되는 문제. 이게 S. 그 밑에 있는 T 보자고. T 때문에 계산은 되겠네. 20분의 1 더하기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A3분의 1 더하기 A4분의 1.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의 역수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니까 잘 봐.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을 제곱이라 말하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항들을 뒤집어 놓은, 그러니까 a n분의 1이라고 하는 역수로 만들어진 수열은 이 녀석의 역수. 그래서 첫째 항은 a1분의 1, 첫째 항은 a1분의 1, 이 녀석의 역수니까 공비는 얼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지. 맞나요? 현성아?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수열의 항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n번장에다가 1, 2, 3, 4, 5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항들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이 수열도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 그럼 계산 갑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그런데 공비가 얼분의 1이죠? 그럼 뭐로 하지? 1 마이너스 공비로 들어갈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20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누구? 공비의 5제곱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위험한 게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결과는 어의 4제곱이란 말이야. 어의 4제곱. 어의 4제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어의 5제곱이라는 모양이 지금 연결이 돼 있으니까 물론 지금 문제가 말하고 있는 t분의 s 이거 범분수로 계산하면 어의 5제곱이 날아갈 수도 있어.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이 이 모양이 맞다면 차라리 덧셈을 할 때 요거는 따로 나중에 더해주고 이것만 먼저 계산을 해주는 게 그래야 어의 4제곱이라는 모양이 유지가 될 테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던 거예요. 아무튼 지금 하긴 한 거니까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지긴 해볼게. 이거 정리합니다. 통분하면 R분의 R-1 분의 첫째 항 20분의 1에다가 자 이것도 통분할 거야. R의 5제곱분의 1이니까 이거 R의 5제곱으로 통분하면 R의 5제곱분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범분수 한번 계산 진행해볼까? 범분수 계산하면 안쪽 끼리 곱하기 분모가 되는 거니까 20R의 5제곱 곱하기 R-1의 결과가 분모. 분자는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곱한 게 분자가 될 테니까 R 위로 올리고 그리고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바로 적을게. 이게 T였고 T분의 S를 찾는 거니까 S는 R-1분의 20 곱하기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약분 얼 하나 약분되면 또 약분. 그리고 그렇게 계산되고 남는 게 누가 될 거냐면 지금 다 없어진 거죠. 그럼 요거하고 요것만 분자 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400R의 4제곱으로 계산이 될 거고 아까 찾았던 R의 4제곱 5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지. 분명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끝내지는 건 맞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만약에 R의 4제곱 가지고 끝까지 문제를 유지를 해야 된다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나중에 따로 덧셈을 하고 항을 4개 항의 합 정도로만 먼저 계산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문제가 풀리는 건 지장이 없었겠지만 풀기 간단히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보자. 이거 등비수열이래. 대신 문제 오류 먼저 하나 설명할게. 문제에서 말했던 A4는 사실 이
이 문제 표현대로 하면 얘가 A4인지 아닌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왠지 그렇게 더하길 바랬던 것 같으니까 일단 저기 적혀있는 4를 A4라 놓고 풀었던 거고, 그랬을 때 나오는 S하고 T는, 특히 T도 등비수열이라는 거 잊지 마. 등비수열에 1항부터 5항까지다. 이렇게 만들어진 등비수열에 1항부터 5항까지다. 대신 얘처럼 만들어진 등비수열은 첫째 항도 역수로 뒤집히지만 공비도 역수로 뒤집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산 잘해야 되겠지. 그리고 번분수 계산도 잘해야 되겠지. 번분수 계산을 잘해야 기존에 만들었던 S하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문제의 정답을 얻을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던 거죠. 이건 잠깐만 필기하시고 1번 문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게 냅두고 요거는 잠깐 필기 좀 해놓자. 그리고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정신을 차리고. 한번 문제 좀 해볼까? 문제가 1번 문제는 선생님 실수고 2번 문제는 2번 문제부터 문제가 오류 1번 문제도 문제가 오류가 있었고 3번 문제부터는 아니길 바라고 한번 풀어보자고. 자, 3번 문제는 첫째 항상 공비가 어린 등비 수열이 있대. 그럼 설정하자. 이 수열의 n번장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n-1제곱 진행해주면 되겠고요. 그걸 가지고 이거 바로 시작해야 되겠지? 3배에 대답해줘. n 플러스 1번장은 n자리에 누구 넣어줘야 돼? n자리에 누구 넣어야지 n 플러스 1번장이 나온 거니? n 플러스 1 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n 플러스 1번장은 3 곱하기 r의 n제곱이 되겠네요. 3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n번장은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솔직히 얘들아 이거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아.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선생님은 이 어의 n-1제곱을 사실 합치고 싶거든.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이거 얼 하나 빼주면 얼 하나 밖으로 빼주면 9얼에다가 얼의 n-1제곱 빼기 3 곱하기 얼의 n-1제곱. 그래서 똑같은 얼의 n-1제곱이 9얼개가 있고 3개가 있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3으로 따로 묶지 않을게. 9r-3을 첫 번째 항으로 하고 공비를 얼로 하는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누가? Bn도. Bn도 첫째 항 9r-3 공비 어린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물론 이거에다 내가 좀 이따 3 집어넣고 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3 넣고 풀면 되는 거지. n자리에다 3 넣고 바로 풀면 된다는 얘기야. 꼭 이렇게 정의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거에 어울리는 풀이를 지금 정리한 거 해볼게. 9r-3에 3 집어넣게 되면 어뢰 3 집어넣게 되면 어뢰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60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네. 3.4주씩 풀어야 되는 거구나. 못
자연스러워 깔끔하게 나온 정답을 예측하려면 금방 풀어도 되겠는데 갑시다. 지금 정리하면서 3으로 약분할 거야. 그럼 여기 3얼의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 얼 제곱, 여기 3으로 나눴으니까 20을 넘기면 마이너스 20은 0. 이거 3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혹시 푼 사람 있니 이거? 이거 얼거 구한 사람 2 나왔었어? 그럼 원동이 의견 가서 얼 2로 가볼게. 아니야, 확인해보자. 원동이 대답을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상수항 2 집어넣으면 3, 6, 5, 10 맞네. 원동이가 계산한 저 3차 방정식 해 중에 하나가 2가 되는 게 맞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3월 제곱 플러스 5월 플러스 10은 0이 되는 방정식에서 나올 건데 이거 허분 나오네, 그지? 판별식 B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 3, 12, 12에다가 120이네? 음수? 그래서 나머지 방정식에서 나오게 되는 값은 허수.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동이가 말했던 이거밖에 정답이 없는 게 맞죠. 원동이 땡큐. 맞아. 그래서 저걸 풀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알것이 2였던 거니까 이거 찾아낸 겁니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무리 질 거 그럼 따라서 AN은 누구였던 거냐? 3 곱하기 공비가 2였던 등비수열.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끝났다. 저기다가 6만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6번째 찾아달라는 얘기였던 거니까 B라는 수열의 6번째가 아니라 AN으로 만들어진 수열의 6번째이니까 여기다 6만 넣어주면 끝나게 되겠네. 자, 이거 필기 부탁할게. 우리 이 문제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그 교재 마지막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법 마무리하러 가자고요. 갑니다. 문제 읽어볼게. 첫 장이 1인 수열 AN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3점. 첫 장이 1이란 말이 있었네. 그리고 여기다 다시 보충해야겠네. 보자. 첫째 항이 1이래. 첫째 항이 1이래. A1이 1이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말하는 점 A의 점 B의 점 Cn을 첫째로 해볼게. A1이 누구냐? 1,0. 그럼 B에는 0,1. B1은 0,1. 그럼 C1은 1,1. 그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이 A1, B1, C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첫 번째 항으로 만드는 삼각형이라면 n번째 항, n번째로 만들어진 삼각형은 이게 될 거야. 난 이것만 문제 말하는 줄 알았더니 앞쪽에 설명이 있었구나. 대신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렇게 n번째로 흘러나오는 규칙이 뭐인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줄 계속 봐. 자, 네 번째 줄 보면 되겠네. 자연수 n에 대해서 A, n 플러스 1과 B, n 플러스 1의 중점이 CN이다. A, n 플러스 1과 B, n 플러스 1의 중점. 여기 봐. A1의 다음항인 A2, B1의 다음항인 B2가 연결된 성분의 중점이 C1이 된대. CN이 된다고 했으니까
A2하고 B2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럼 C2는 여기 있는 거겠지. 한 번 더 해볼게. 여기가 C2라면 B3하고 A3를 연결하는 선분의 중점이 C2가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B3, 여기가 A3. 그러면 C3는 이쪽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게. 여기가 C3면 이 C3를 가지고 B4하고 A4를 찾을 수가 있다. 어디냐? 여기가 A4가 되고 여기가 B4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문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네. 그러니까 삼각형이 A1, B1, C1으로 만드는 삼각형, 그 위에 A2, B2, C2, 그 위에 A3, B2, B3, C3로 만드는 삼각형이 계속 기존에 있던 삼각형의 직각을 끼고 있는 꼭지점을 또 다른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으로 하는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라는 얘기야. 그렇게. 우리 이거 규칙 찾을 수 있어야 돼. 여기 좀 봐. 여기가 1이었거든. 여기가 1,1이었고, 그럼 이거 몇 컴마 몇이게 얘들아? 0,2야. 여기 2,0이고, 그럼 여기 2,2예요. 이거 몇 컴마 몇이게? 그렇지. 여기서 한 칸, 두 칸. 왼쪽으로 두 칸 가는 것처럼 위로도 한 칸, 두 칸 올라갈 테니까 얘가 0,4. 여기가 4,1. 그럼 여기는 얘들 얼마? 0,8, 여기 8,1.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은 누가 되느냐? 첫째야 1의 공비, 2의 공비 2로 하는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이기 때문에 내가 점의 좌표 다시 한번 볼게. 이 AN이라는 점의 좌표는 누가 되느냐? 2의 n-1 제곱, 0. C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2의 n-1 제곱, 2의 n-1 제곱. B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0, 2의 n-1 제곱이 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배경은 알게 됐고, 이때 문제 되게 복잡하네. 이때 얘들아, 그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변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X랑 Y점의 좌표가 모두 정수가 되는 점. 여기에 붙어있는 칠 봐봐. 여기에 붙어있는 정수점 몇 개인지, 여기 몇 개인지, 여기 몇 개인지. 그러니까 이 변을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 정수들로만 만들어진 점이 몇 개인지를 찾아달라는 얘기겠다. 찾을 거야, 지금. 대답할 수 있으려나? 여기 얘들아, y제곱타 얼마야? 이 선에 있는 y제곱타 누구지? 2의 n-1제곱이야. 2의 n-1제곱 정수야, 정수 아니야? 정수 맞아. 왜? n에다 자연수 넣을 거잖아. 그럼 2에 어떤 자연수만큼 거듭주고 보면 자연수 되는 거 아니야? 정수 맞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선에 있는 점들 중에 y제곱은 이미 자연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정수되어 있으니까 x가 정수인 것만 찾으면 되겠어. 맞아? 대답할 수 있으려나? 여기 정수 몇 개 있게? 2의 n-1제곱이 맞지? 맞아. 2의 n-1제곱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2의 n-1제곱을 내가 1024로 해볼까? 예를 들어 볼게. 여기가 x좌표가 1024면 여기에 있는 정수는 0, 1, 2, 3, 4, 5, 6, 7, 8, 9, 10, 900, 901, 902, 903, 1024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선상에 있는 점들의 x 좌표 중에 정수가 될 수 있는 점은 이게 맞죠. 그래서 정확히 말해볼래? 개수 몇 개게? 여기 정확히 개수 말하면 몇 개일까? 2의 n-1제곱개가 아닐 텐데. 선생님 말이 이해했으면 여기 꼭지점부터 여기 꼭지점에 있는 x값들이 자연수가 되는 점에게, 정수가 되는 점에게서 몇 개로 표현해야 될까요? 대답해봐. 개수 세는 거 어렵지 않잖아. 여기 시작이었던 0부터 이쪽에 끝이었던 2의 n-1제곱까지 있는 개수 세는 거니까 끝수에서
처음 수 뺀 다음에 왜 대답 못하지? 1만 더하면 개수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이 변에 붙어있는 모든 x좌표랑 y좌표가 정수가 되는 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점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개수는 어떨 것 같아? 얘들아, 여기도 개수는 어떨 것 같니? 똑같겠지. 그런데 아까 여기 계산할 때 이 점 계산했어 안 했어? 이거 계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집중 안 해? 지금 이 개수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이 점도 지금 이 정답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런데 그 계산한 점을 또다시 여기서 계산할 때 여기다 또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을 해놓은 상태라면 여기 계산할 때는 이거를 빼야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여기 꼭지점은 자꾸 중복이 되니까 요 세 점은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 이 세 점을 제외한 요 안쪽에 있는 정수의 개수, 안쪽에 있는 정수의 개수, 그리고 여기도 안쪽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세 개를 더하는 방법도 있죠. 선생님은 그렇게 계산할까?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대답해 볼래? 여기에 있는 정수의 개수 몇 개게? 2의 n-1 제곱 마이너스 1개가 되겠지. 여기도 2의 n-1 제곱 마이너스 1개가 될 거고 여기는 몇 개일까 얘들아? 여기 몇 개일까? 아니 생각을 해봐. 여기도 똑같잖아. 여기가 정수인 것처럼 여기도 선 따라서 정수가 돼야 되는 건데 이쪽 방향으로 가는 정수의 개수가 이거라면 아무리 얘가 비스듬하게 내려가더라도 x 값이 정수가 되는 건 얘랑 개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 뭐 있어? 해볼게. 1, 2, 3, 4, 5라고 해보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자연수의 개수가 정수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도 1개, 2개, 3개, 4개라고 말했던 거고. 그럼 이 선에도 x랑 y가 정수가 되는 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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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있는 거 아니냐고. 선생님 말 맞아? 그러니까 선의 길이가 길어져서 해서 더 많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도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면? 2에 n-1제곱에서 마이너스 1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개수는 이 녀석을 3배한 이거에다가 아까 중복돼서 자꾸 헷갈렸던 꼭지점 3개를 마지막에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게 문제가 말하고 있는 이 삼각형의 정수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개수를 의미하는 식이 된다. 그리고 문제는 그걸 그렇게 복잡해. 그걸 bn이라고 부르겠다. 이걸 bn이라고 부르겠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bn은 누가 되는 거냐? bn은 이거 없어지겠네? 그냥 3 곱하기 2의 n-1 제곱이 되는 거야. 아, 문제가 말하는 bn도 결국엔 첫째 항 3,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었던 거구나. 그렇게 만들어진 등비수열의 질문 1항부터 몇 항까지야? 10항까지야. 그럼 이 등비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좀 많이 어렵네요. 그래도 해볼만 하지. 해볼만 한데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못한 거야. 선생님이 생각이 짧아서. 해볼만 한 문제 맞습니다. 물론 1번 문제는 아까 영훈이의 의견처럼 오류가 그게 맞아. 2번 문제도 사실 오류지만 그냥 문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푼다면 해볼만한 문제들이 맞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프린트는 마무리를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잠깐 쉬었다가 잠깐만이라도 수업 적기나 더 한 번 더 복습하자. 그래? 지금 교재 없는 사람? 완성인가? 아까 교재 누가 없다고 그랬지? 원정이?
자, 다음 시간 동안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 마무리 지을게. 다음 시간에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거 마무리 짓고,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말 자체는 좀 어렵지만 그냥 귀납적 정의라는 말 단어에만 좀 집중하지 말고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 있어. 맞지? 그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으로 정리해서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진 수열인지를 항상 n번장을 가지고 표현을 했거든. 맞아? n번장을 가지고 등차수열을 만나면 그 성질을 이용해서 n번장 찾고, 등비수열이 만나면 그거 이용해서 n번장 찾고, 또는 등차나 등비는 아니지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정도로 알려준 문제를 보고 그 몇 개 항들로 표현되는 규칙을 이용해서 n번장을 찾고, 지금까지는 n번장을 그렇게 찾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n번장을 똑같이 찾긴 찾을 겁니다. 그런데 그 n번장을 찾을 때 문제가 알려주는 정보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정도를 알려주는 그런 거 아니고, 첫째 항과 공차를 알려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첫째 항과 공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등비수열도 아니고, 어쨌든 내가 n번장을 찾아야 되긴 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문제가 주는 정보가 바로 이걸 줍니다. 어떤 항과 그 옆에 있는 항들 사이의 관계를 알려준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또는 네 번째 항 정도까지 주어진 몇 개의 숫자들을 보면서 규칙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아예 규칙은 등차, 등비로 알려줄 테니까 첫째 항과 공차는 얼마로, 첫째 항과 공비는 얼마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문제가 지금까지 풀었던 내용으로 우리가 규칙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관계식, 어떤 등식을 하나 줘. 그런데 그 등식이 내가 찾아야 되는 수열의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로 주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보통 하나가 더 붙어 첫 번째 항까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관계식들을 보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수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은 등차가 돼야 되겠구나, 등비가 돼야 되겠구나, 또는 다른 수열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겨울방학 때 수업했던 거 기억나? 너무나도 다행인 건 이번 이런 귀납적정에서 배우게 되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수열의 관계식 이게? 무슨 수열의 관계식?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야. 어떤 항에다가 D만 더하면 다음 항 나온대잖아. 첫 번째 항에 D 더하면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 D 더하면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에 D 더하면 네 번째 항. 맞아? 등차 수열 말하는 거야. 또는 뭐도 있을까? 이걸 등차 수열을 뭐 이용한 거지? 등차 중앙을 이용한 거죠. 그럼 이것도 등차 수열이 맞다는 거지. 또는 이건 무슨 수열? 등비 수열. 또는 등비 수열만이 갖고 있는 특징, 등비 중앙의 특징을 이용한 관계식이 주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관계식을 보고서 찾을 수 있는 수열의 정체는 이게 끝이라는 얘기야.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끝입니다. 그럼 정말 문제가 이것만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전혀 다른 내용의 수열을 의미하고 있는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거는 등차 수열은 아니죠. 봐봐. 첫 번째 항에다가 n에 1 넣어볼게. 첫 번째 항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5를 더하면
첫 번장에 5를 더하면 두 번장. 두 번장에다 얼마 더하면? 두 번장에 얼마 더하면? 7 더하면 세 번장. 세 번장에 얼마 더하면? 9 더하면 네 번장. 그럼 내가 항을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더하는 숫자가 달라지고 있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럼 이건 등차수열이 아니지? 물론 예전에 선배들은 이 수열을 객사수열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어. 그리고 이 녀석의 n번짝을 찾는 방법도 배웠고.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가 없어.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지.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수열의 기납촉정이는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기납촉정이가 대부분이겠지만 가끔씩은 이런 관계식도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관계식의 n번짝은 어떻게 찾나요? 배우지 않을 거면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수열의 관계식이 나온다. 그럼 그 문제는 보통 이런 걸 물어봐. n번짝을 찾으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수열의 특정 항이 누구인지를 찾는 문제를 보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n번짝을 찾을 수는 없어도 계속 n자리에 1 넣어서 두 번장, 2 넣어서 세 번장, 3 넣어서 네 번장 찾는 것처럼 문제가 원하는 항을 언제든지 대입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 불러. 그리고 그런 관계식을 예전엔 점화식이라고도 불렀는데 뭐 점화식이라고 하면 몰라도 좋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배우고자 하는 건 인접한 두 개 항 또는 인접한 세 개 항 사이 등비중항이라든가 등차중항을 이용할 때는 세 개 항이 나와야 되겠지? 어쨌든 간에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수열의 정체를 밝혀내고자 하는 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고 그 내용에서 주로 다룰 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 다만 등차와 등비가 아닌 새로운 모양의 점화식, 미안, 점화식 아니지? 새로운 모양의 기납적 정의, 그 등식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나온 관계식에서는 n번장을 유도한다기보다는 그 관계식을 이용한 특정 항의 값을 찾는 문제를 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상당히 부담되는 단원이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란 뜻입니다. 이해돼서?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 좀만 풀고 끝낼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 12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26페이지에 1번 문제 1번 문제랑 제일 대표적인 모양 한번 선생님이 물어볼게. 1번하고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하고 4번.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뜩이 나 수학 어려워하는데 이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 귀납적 정의라는 말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부담될 수 있어. 선생님 경험도 그랬어. 귀납적 정의라는 귀납이라는 말이 어렵거든. 정확한 뜻도 모르겠고. 근데 그런 단어에 너무 빠져들지 말자는 얘기야. 귀납적 정의고 뭐고 간에 이번에 배우고 있는 내용이 어떤 숫자들을 몇 개, 항들을 몇 개 나열한 상태에서 규칙을 찾는 게 아니라 특정 항, n번장과 그 옆에 있는 n 플러스 1번장 또는 n번장과 n 마이너스 1번장 또는 n번장, n 플러스 1번장, n 플러스 2번장 이렇게 어떤 항들 사이의 관계로 주어진 식을 보고 등식을 보고 찾아내는 과정. 그걸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귀납적 정의를 하다 보면 귀납적 정의라는 말에 너무 치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다음 시간에 너희들 수학적 귀납법도 마찬가지야. 수학적 귀납법도 귀납법이라는 말 뭐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그냥 이런 방법으로 증명하는 방법 배우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수학적 귀납법이 이런 거구나 하면 되는 거지. 수학에서 귀납이라는 말이 왜 사용되는지를 궁금해할 필요 없다는 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도 아직도 국어 시간, 영어 시간에 썼던 귀납이라는 말 정확하게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지.
자, 1번 문제 바로 시작할게요. 첫 점 얼마? 15. 어떤 등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 몇 번장에서? n 플러스 1번장에서 몇 번장? n번장. 붙어있는 두 개를 뺀다네? 뺐더니 뭐 나오는데? 4가 나오는데. 이 말 무슨 말이야? 이 4가 의미하는 게 뭐게? 맞아, 공차야.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뺐더니 3,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뺐더니 3, 네 번째에서 세 번째 뺐더니 3, 100번째에서 99번째 뺐더니 4. 계속 인접하는 한글 사이의 차이가 4가 된다는 거야. 그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수열의 이름이 등차라고 붙인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바로 갈게. n번째는 몇 n? 빨리 하자. 몇 n? 4n. 첫째가 15 나오려면 여기 얼마 나오면 되지? 이렇게 금방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질문은 몇 번째 찾는 문제? 여기다 15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조금만 더 생각하고 바로 풀자. 조금만 더 해봐. 4번 문제. 자, 갑시다. 이건 그냥 일단 볼게. 아, 그런가 보다. 이거 보고는 그냥 보면 안 되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네? 이거 무슨 수열이죠?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적고 있는 식이니까. 등비중합이야. 등차 중합만이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한 등식 관계식이니까 내가 지금부터 계산해야 되는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 맞다는 얘기고. 자,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두근의 뭐? 두근의 뭐? 합이 얼마고? 4고. 두근의 곱이 얼마다? K다. 뭐지? 선생님 오늘 상태 안 좋은가 봐. 바본가 보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가 얼마니까 얘들아? 3이니까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얼마다? 1이다. 두 번째는 3이다. 그런데 아까 조건에 의하면 내가 보고 있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었으니까?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보면 이제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얼마라는 걸? 2라는 걸. 그지? 그래서 n번째는 공차 2에 첫째야 1이 돼야 되는 등차 수열이었던 거고. 찾는 게 K만이었니? 아니구나. 10번째 찾는 거구나. K는 찾지 않을 테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자.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의 10번째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수열의 기납 측정에는 보통 등차하고 등비 정도만 주로 다루면 돼. 전혀 어색한 모양, 낯선 모양의 점화식, 아니 점화식이라고 왜 쓰지? 어색한 모양의 관계식이 나온다. 수열의 기납 측정에는 맞는데 내가 모르는 수열의 관계식이 나온다면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어. 계속 대입해 나가면서 문제가 원하는 항이 나올 때까지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자, 넘겨볼게. 자, 이것도 한 두 문제 정도 해볼까요? 7번하고 11번 문제 한번 해볼까? 7번, 11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하고 끝낼게. 공비 얼마라는 판단 들어? 3이 맞죠? 이거 보면 선생님 볼까? 얘들아 선생님 눈 쳐다봐봐. 이거 지금 등비시설의 모양을 나타내는 관계식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 이게 등비시설을 의미하는 관계식이라는 거 지금 모르겠는 사람 다 알아? 그렇지, 알아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n번째는 공비 얼마에? 3에 첫 점 얼마에? 4.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의 질문은 5번째였으니까 5만 집어넣어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11번 문제는 한 번 더 고민해봐. 조금 이따 같이 시작해볼게. 선생님이 분명히 방금 그랬는데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의 관계식만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나온 관계식 너무 이상하잖아. 선생님 보기에도 이상해 보이는 건 맞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 정리? 뭐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건 분모를 다 없애버리건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양변에 있는 분모를 제거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 정리했을 때 나오는 모형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모양이 등차나 등비가 아니라면 내가 말했지. 그런 모양의 관계식이라면 그런 모양의 기하학적 정의를 의미하고 있는 식이라면 그건 특정어만 찾으면 돼. 1, 2, 3, 4 집어넣어가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면 등차나 등비의 관계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면 n번장도 유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실판해볼까? 각자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해볼게. 좌변 둘 다 a, n 플러스를 갖고 있네. 그럼 묶어주려고. 그럼 남는 게 a-n분의 1 마이너스 a, n 플러스 2분의 1. 통분할까? 이 두 개는? 그럼 a-n 곱하기 a, n 플러스 2분의 이쪽 분자에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이쪽 분자에 a, n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우변은 그냥 냅둘까? 우변은 일단 그냥 냅둘게. 그랬더니 좌변에 곱해져 있는 식 중에 분자에 있는 모양과 우변에 있는 분자의 모양이 같으니까 약분해도 되겠어. 그럼 모양 나왔네. 이쪽 분모, 이쪽 올려주고 이쪽 분모, 이쪽 올려주면 결국 이 식이 말하는 건 n 플러스 1번장의 턴을 제곱한 게 그 양옆에 있는 n번장과 n 플러스 2번장들을 곱한 것과 같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결국 여러분들에게 처음 보여준 이 식은 어떤 수열인지 걱정이 되게 만들었지만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이 문제는 등비수열만이 갖고 있는 특징, 등비중앙의 특징이 이렇게 성립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맞니? 선생님 말 맞아? 정리하는 방법은 이게 아니어도 돼. 그래서 선생님 지금 칠판 좀 볼까? 양변에 AN이랑 AN 플러스랑 AN 플러스를 곱한 거 계산해도 됩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야. 선생님처럼 AN 플러스를 빼놓고 통분을 해도 되고 아니면 빼놓지 않은 상태에서 통분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실수만 없이 논리에 맞게 정리만 해나가면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얻게 될 내용은 이게 맞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나 가볼까?
선생님 질문 대답해봐. 이 관계식 역시 얘들아 이렇게만 주어졌으면 n번째 찾을 수 있다 없다? 이 말 없이 이것만 적혀 있었으면 n번째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없지. 무슨 수열인지도 모르는데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가지고 문제창 푼다고?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모르는데 푼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방금 우리가 해결한 관계식 때문에 이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은 등비 수열의 항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공비 몇 개 차이? 3개 차이. 그럼 얼 세제곱 차이 맞아? 얼 세제곱 때문에 8분의 27이 만들어진 거니까 암산해봐. 얼 세제곱이 8분의 27이면 얼은 얼마? 맞아. 2분의 4. 따라서 A에는 첫째 항 8에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 수열이었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수열에 몇 항까지야? 몇 항까지야? 6항까지야. 대신 저수열 4배 해야 돼. 맞나? 그럼 계산 안 하고 식만 적을게. 그래서 문제가 말하는 건 저수열의 4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4배니까 4, 8에 32.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뭐 계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여섯제곱. 계산만 잘하길 바랍니다. 3분의 2 6쪽 계산해야 되네. 짜증나게. 뭐 어쩔 수 없죠 뭐. 결과식에 나와 있는 보기들이 다 그런 식이니까 계산을 하셔야 돼요. 3의 여섯제곱 얼마니? 3의 다섯제곱 얼마야? 244. 여섯제곱은? 729예요. 뭐 그렇게까지 계산을 요구하는 것 같네. 어쩔 수 없어. 마무리는 오늘 과제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서 13번, 17번 시작해볼게. 자, 이제부터는 예상돼?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관계식, 두 번째는 기납 초청이 똑같은 건데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기납 초청이. 그렇다면 지금 배우는 건 우리가 모르는 관계식.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n번째를 찾기가 어려운 관계식.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뭘 묻는지를 한번 잘 확인해봐. 13번하고 17번 풀면서 문제 먼저 마무리할까 얘들아? 빨리빨리 해석하자. 칠판 선생님 이제 봐. 칠판 머리 들고. 이거 무슨 뜻이지? 내가 어떤 다항을 구하고 싶으면 그 전항의 몇 배에서? 2배에서 얼마 빼주면? 4 빼주면 선생님 4 빼고 있는 거니까 등차수열 아닌가요? 이렇게였으면 등차수열이었겠지. 맞아?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이 맞았겠지만 이건 아니야. 다시 할게. 내가 어떤 항을 구하고 싶으면 그 전항의 몇 배에서? 2배에서 얼마 빼라? 그럼 여기다 적을게. 첫째 항 3. 두 번째 항 구하고 싶으면 그 전항의 몇 배? 2배에서 4 빼는 거야. 2배에서 4 빼면 얼마? 세 번째 항 2배에서 4 뺄 거야. 얼마? 0. 네 번째 항 2배에서 4 뺄 거야. 마이너스 4. 다섯 번째 항 2배에서 4 뺄 거야. 2배에서 4 뺄 거니까 마이너스 12. 한 번만 더 해볼까? 여섯 번째 항 2배에서 4 빼면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원하는 게 몇 번째니? 여섯 번째이네. 근데 뭐 또 잘못 계산했어? 아, 있네. 3번이 정답이고 3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한 번 더 하죠.
17번 시작해보세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저 20번째까지 찾으려니까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20번째까지 찾는 동안 규칙이 발견되길 바라면서 한번 해보자고. 규칙이 발견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해야 될 거고. 자, 가겠습니다. 문제부터 할게. 내가 어떤 항을 구하고 싶으면 그 전에 있던 항으로 하는 거야. 어떤 항을 구하고 싶으면 그 전에 있던 항으로 계산할 건데 그 전에 있는 항이 2보다 큰 수일 때는 3을 빼면 다항이 나오고 만약에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그 전에 있던 항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수라면 2배 했을 때 다항이 나온다는 뜻. 맞나? 그럼 시작해보자고. 자, 전항이 5야. 두 번째式에서 필요한 전항은 5. 이거? 2보다 어떤 수? 큰 수니까 위로 아래로. 위로. 그럼 얼마? 세 번째 항은 이제 전에 있던 항이 얘겠네. 이거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니까 정답 얼마? 3. 이 4는 위에다 아래다가? 위에다가 얼마? 1. 위에다가 아래다가? 아래에다가 얼마? 2. 위에다가 아래다가? 아래에다가 얼마? 4. 여기 있네. 그러니까 첫째 항은 5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규칙이 2, 4, 1, 2, 4, 1, 2, 4, 1 이렇게 적을까? 5, 2, 4, 1, 2, 4, 1, 2, 4, 1 이렇게 나가는 수행했던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했던 20번째 항이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해보자고 얘들아. 여기 보자. 이거 5 한번 잠깐 무시하자. 무시하면 이렇게 3개씩 반복되는 거 3개씩 반복되는 거 몇 번째? 6번째까지 반복하면 몇 항이 나오는 거지? 6번째까지 하면 18번째 나오는 거 맞아? 그런데 원래 5가 하나 있었어. 그럼 이 1은 얘가 없었다면 얘는 3번째 항, 6번째 항, 9번째 항, 12번째 항, 15번째 항, 18번째 항이 되는 거겠지만 사실 맨 앞에 5가 있었으니까 얘는 18번째 항이라 몇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거지? 19번째 항이 되는 거였겠죠. 그럼 문제가 말해도 20번째 항은 누가 되는 거겠어? 다시 2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2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숙제는 129페이지까지 될 거거든. 한 문제만 더 하자. 한 문제만 더. 문제. 여기 페이지 아마 숙제다 보면 거의 다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한 문제는 풀어줄 테니까 노력들을 해봐. 다음 주 화요일까지 풀어오는 거. 시작합니다. 미생물 A가 있는데 1시간마다 3마리 죽고 나머지는 2마리로 분열한다. 문제 이게 빨리 하자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현재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1시간이 지나잖아. 그럼 그 있는 마리수 중에 3마리는 그냥 죽어버린대. 대신
죽지 않은 나머지 애들은 2배가 된다는 얘기 맞나요? 그럼 해볼까? n 플러스 1 칠판방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열심히 하려고도 아마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식을 잘 못 만들 가능성이 높아. 선생님처럼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자고. 어떤 시간 후에 남아있는 미생물,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만들어질 미생물의 개체수는 그 전 시간에 있던 개체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몇 시간 지난 거지? 1시간 지난 거지? 그럼 1시간 지났을 때 문제도 뭐라 그랬어? 3마리는 돼진다고 했잖아. 대신 죽지 않고 남은 것들은 2배가 이거. 문제가 말하고 있는 문장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만드는 연습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이거 식 만드는 문제들 나오거든? 그리고 그게 기말고사에도 나올 거예요. 연습 되게 열심히 해야 돼. 문장을 보고 식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럼 물어보자.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데? 몇 시간 지났을 때가 첫째 항이니? 자, 문제 봐봐. 현재 몇 마리 있다고 했어? 10마리 있다고 했지? 그 10마리가 첫째 항일까? 선생님이 말한 이 n이 뭔데? 시간이야. 1시간 지났을 때 있는 미생물이 A1이고 2시간 지났을 때 만들어질 미생물이 A2야. 그럼 지금 문제에서 시작한 10마리는 A1이야? A1이 아니야? A1이 아니에요. 되게 잘해놔. A1은 1시간 후의 개체수야. 그러니까 문제는 처음에 10마리 시작했어. 그 10마리가 A1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1시간 지났을 때 1시간 지나면 몇 마리 죽고? 3마리 죽어. 몇 마리 남았어? 7마리는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 이게 3마리 죽고 2배가 된 14마리가 바로 A1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관계식은 정확히 말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술형 문제를 풀고 있다면 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서술형 답서 어딘가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되는 내용이 이거야. 됐니? 그럼 질문. 몇 시간? 4시간.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몇 번째 구할 수 있지? 2번째. 2 집어넣으면 3번째, 3 집어넣으면 4번째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식 만드는 연습들 좀 잘 해줘. 문제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다음 화요일까지 해야 될 숙제는 129페이지 24번까지. 그리고 그 전에 내일 몇 시까지? 2시까지 풀어야 되는 문제들 있지? 잘 풀어서 일정하게 놓을게요. 오늘 그러면 뭐야? 화통에서 움직이는 거니? 조금 쉬었다가 각자들 해야 되는 소식을 받으시라. 교재 없다고? 교재 있어? 어디 갔어? 예원이도 교재 있지?